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어롬 채널입니다. 차 한 잔에 도론도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같이 도론도담을 해주실 방거사님을 모셨습니다. 방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전방에 야경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동백섬에 있는 더베이 101의 앞에서 본 야경입니다. 야, 101이 야경이 이렇게 좋은 줄 제가 참 부산 생활 거의 한 30년 했지만은 이 처음입니다. 이 저녁에 야경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구경할 걸, 참 덕분에 우리 여기 방거사님 덕분에 제대로 된 이 동백섬 야경을 제대로 보는 것 같군요.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동백섬에 있는 더베이 101 꼭 방문하셔서 저녁에 오셔가지고 한번 야경을 구경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세 가지의 진리, 삼법인 세 가지의 진리의 도장, 삼법인 해석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삼법인의 해석이 정확하게 되고 또 제대로 된 삼법인의 어떤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방거사님과 도담이 있겠습니다. 방거사님이 이 삼법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삼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 진리의 도장,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입니다. 근데 이제 재행무상은 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뭐 무상함, 덧없는 뭐 이런 의미고요. 근데 그 재행무상이라 할 때의 행이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온의 색수상행식 할 때의 그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재행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체계고이지요. 일체계고는 이제 모든 것이 괴롭다, 괴로운 것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범무아는 모든 법은 아가 없다. 뭐 전부 뭐 올이죠. 모든 것은 이제 뭐 내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은 이 세 법인의 세 가지 진리의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재행무상은 이제 뭐 사르베 상카라 아니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체의 행위, 일체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체의 행위는 무상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온에 비추어 보면은 색수상행식의 그 행위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의지적인 충동작용, 추동력, 뭐 이런 게 이제 무상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이어져 가는 그런 동력, 모멘텀, 추진력, 그런 게 이제 무상하다라는 것인데요. 확대 해석을 하면은 뭐 그런 추진력에서 다 우리의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 뭐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고 또 거기에서 뭐 추론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일어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의 행위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싸잡아서 전부 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원어의 원뜻은 이제 인생 무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12연기에서 이야기하고 무명 다음에 오는 행이 보통 구행, 입으로 하는 행과 그 다음에 신행, 몸으로 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의행,
뜻으로, 즉 마음으로 하는 행위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예. 연기에서는. 예. 그러니까 행은 세 가지의 행이 있다. 예. 신행이 있고 구행이 있고 의행이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12연기에서 그렇게 나눌 경우에 그 12연기의 행을 삼법인의 제행무상의 행이다 이렇게 바꾸면요,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은 인생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재법무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교사님이 좀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 예, 재법무와도요. 그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이 조건 지어진 것, 구성되어진 것. 그러니까 주먹을 쥐었을 때는 주먹인데 펴고 나면은 손가락들하고 손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먹, 그런 존재들은 다 이제 실체가 없다, 무하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대 해석돼 가지고 모든 것이 무하다 하면은 요즘 발달된 과학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기본 입자 같은 것, 뭐 쿼커 6가지 쿼커가 나오고 또 쿼커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뭐 3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더 발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힉스 입자 말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까지도 뭐 무하다 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소는 우리가 물리법칙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라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줘야 이게 세상이 구성이 되는 건데, 그냥 무아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모든 것은 뭐 아깝다, 아무것도 없다, 무다, 뭐 비어있다, 다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제 삼법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법은 어떻게 보면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오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배치를 할 경우에 이 해석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이건 저도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은 뭐 7, 80%는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뭐 60년, 70년 인생이 남았을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뭐 무상하다는 데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40, 50 이렇게 되어서 세상을 이제 인생 극장에서 퇴장할 때가 다 되면은 무상하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이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데요. 고이기 때문에 무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괴로움이고,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다, 괴롭기 때문에 나란 그런 존재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종의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 있기 때문에 고가 있고, 고가 있기 때문에 무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역관을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고가 없으면은 무아가 없는 것이고, 무상이 없으면은 고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법의 기본 전제 조건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가 있으면 Y가 있고, X가 없으면 Y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상, 무아, 고, 이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덮어놓고 믿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보고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분들한테는 진리겠지만은 저한테는 이런 식의 그 연쇄적인 반응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건대는 아마 무상고 무아 이 전개를 하는 데는 저도 조금 방교사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고다, 이렇게 전개하면 조금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고가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앞뒤가 좀 바뀌어진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12연기도 제일 처음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지유, 생로병사, 우비, 고뇌라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괴로움의 덩어리가 생긴다라고 연기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만약에 삼법인이 연기법의 축소판이라고 보면은 무상이기 때문에 곧 무아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곧 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은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요즘 그 방금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이기 때문에 고다.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점이 많습니다. 근데 고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 부분은 방금사님하고 저도 그 방금사님 견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는 건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런 데 대해서 하나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요. 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초기불교에 대한 해설 내지 해석들은 다 이게 그 영국에 있는 PTS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최초 정보의 근원인 PTS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 보자.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상무아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고가 되는 것이고, 무상무아를 인정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정의 세계로 나가야 이게 이 여러 가지 교리상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다까지는 인정을 한다 해도 고이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무아이다. 그러면 괴롭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열반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아가 아닌 유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그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둔 사이트,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접속을 해서 찾아 들어가 봤죠. 찾아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들어가 보시면은 모든 정보를 다 올려놨거든요. 니까에 대한 정보를, 원문과 해석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찾기 시작했죠. 무상고무아 요 버전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측하고 있는 무상무아 고 버전도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샅샅이 뒤졌는데요. 역시 예측대로 무상고무아 버전도 있지만은 무상무아 고 버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기 불교에서 또는 그 초기 불교를 연구하시는 또 수행하시는 그 수행자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무상고 무아가 당연하다시피 하는 그 문제점을 오늘 방거사님이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삼법인 가운데서 재행무상 또는 뭐 일체계고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데, 재범무아에 대해서는 유독 참 이렇게 정확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실참을 가지고 이 재범무아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느 큰 스님이 또 어느 교수님이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또는 내가 신봉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것은 자기 뇌를 그냥 이렇게 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그 방거사님의 어떤 그런 일침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겠지 하고 덮어놓고 이제 따라가는 것을 뭐라 하느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극장의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4가지 우상 중에서 이제 극장의 우상을 신봉하는 겁니다. 그 극장의 우상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극장은 오페라를 상영하는 극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상영하는 극장에 가보시면은, 텔레비전 같은 걸 통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출연 배우들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휘황찬란한 옷 같은 것이 뭐냐면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지위,
교수의 지위, 박사의 지위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를 빗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위 내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맹종맹신하는 그런 것을 소위 말하는 극장의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인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무상고무화에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맞겠지 하고 덮어놓고 앵무새처럼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거든요. 현실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교설들을 들었을 때는 잘 이렇게 한번 반추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도 설법 뒤에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니까야나 아가마 암경 이런 걸 보면은 꼭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해준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면은 그대로 따르고 틀린 것 같으면은 안 따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무상고무화 같은 경우는 덮어놓고 믿는단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찾아낸 두 번째 버전, 다른 버전, 무상무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나는 무상하지 않고 항상하고 또 나는 무화가 아니고 어떤 실체가 있는 혹은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게 괴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무상과 무화를 인정을 딱 하고 이렇게 봐버리면은 열반적정, 소위 말하는 열반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 번뇌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무상한 것이고 무화인 것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은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번뇌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의 세계로 가는데 무상하고 무화인 것을 인정을 하고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번뇌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열반으로 갈 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삼법인 가운데서 재범무화는 재범무화를 이야기하다가 무상고 무화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가 괴로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방 하신 방사님 말씀대로 무상하고 무화를 완벽하게 내가 수용하고 그거를 내가 실참을 해가지고 이게 참 내 몸이 무상하구나,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무상하구나, 내 판단조차도 이게 판단도 어릴 때 판단하고 나이 들 때 판단이 다 이게 인식 판단이 점점 인식 구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을 때 또 그거를 완전히 내가 수용을 했을 때는 무상 내지 무한은 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열반인 적정한 그런 상태라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상과 무화를 내가 거부했을 때 나는 무상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현재 20대 그대로 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상한 존재인데도 그걸 무상한 존재를 거부하고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안간힘을 애쓰다 보면은 어차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가 이미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1년 2년 아무리 열심히 한들 몸의 상태는 점점 이렇게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또는 기능이 약화되게 될 터인데, 세월이 갈수록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20대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신체 관리하면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30대 40대 갈수록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20대 때 그 몸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무상과 무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내 실체는 참 무상한 존재구나, 나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늘 그때 이야기하는 무화라고 아는 실체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실체적인 존재는 없어도 늘
변화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색수상 형식은 늘 있으니까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그거를 못 받아들였을 때만 고가 생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자체가 무상이고 무아 자체가 이미 열반이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요. 제가 방금사님 초청해놓고 제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또 방금사님 한 말씀 또 이어주십시오. 예, 이제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런 버전 말고도 삼법인은 또 다른 버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상고무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버전이 있는가 하면은 무상무아고로 이어지는 버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고다라는 이런 버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법인을 어떻게, 삼법인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삼법인의 요소로 볼 것인가? 요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 요소죠. 고가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열반 적정이 들어가는 삼법인 또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 적정해서 또 다른 삼법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건 사법인인가요? 그걸 이제 열반 적정의 일체 계고까지 합치면은 이제 사법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법인을 소개하는 그런 교리도 있고요. 그 삼법인 중에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 계고, 또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 적정,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버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어떤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해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믿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아주 그 곤란한 상황에 나중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동백섬에서 이 더베이 101 앞에서 지금 앞에 바닷물이 전면에 지금 여기 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밑에가 지금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방의사님을 모시고 과연 이 삼법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자기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도론도담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삼법인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의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